건데, 자, 그 문제 중에서 1번 가보세요. 자,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공개 여부 등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권리구제 가능성 없어도, 자, 공개 청구하면 공개해 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판례고. 자, 2번도 중요하죠. 자, 형사 재판 확정 기록인데, 우리가, 자, 정보 공개법 가시면 이거 있어요. 자, 다른 법률. 자, 다른 법률에 이제 근거 있으면, 자, 정보 공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다른 법률은 자 형식이 명령입니까? 법률이어야 됩니까? 정보공개법을 배제하려면 형식이 법률이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관련 판례 뭐 있었어요? 자, 관련 판례가 형사소송법이지. 자, 형사소송법에 재판 확정 기록이 나올 텐데 그 확정 기록 공개하지 말아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자, 형사 재판 확정 기록 공개 등에 대해서 형소법에서 공개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뭘 적용하겠어요? 형소법 적용해서 자, 공개 청구는 안 됩니다. 자, 3번에서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에서 자, 재판 중인 그 진행 중인 재판, 그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일체 정보가 비공개하는 거다. 그럼 어떤 정보? 그럼 뭔데? 재판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줘야지. 근데 재판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소송 기록에 포함된 것만, 자, 소송 기록에 포함된 것만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도 자, 비공개하는 거예요. 자, 3번 틀렸고, 자, 4번인데, 이 4번은 신고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할 때 정보 공개 받으려면 일단 비용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해주고 비용 내는 거야. 일단 비용 내고. 자, 비용 내야 공개해줍니다. 만약에 비용 안 냈을 때 공개 안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렇지? 자, 일단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다음 이제 자 12번 가시면 다음 중에서 행정대집행법상에서 이제 대집행 가능한 경우인데 그 1번 있지? 자 1번 판례 어떤 판례예요? 아는 판례 모르는 판례? 어떤 판례? 아는 판례는 어떤 판례? 유언 유출 사건. 자 유언 유치원. 그래서 이제 자 그 유언 유치원 사건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상에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자, 이 조경시설이지? 이런 시설을 훼손해서 유치원 어린이 자,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안 돼. 그 놀이시설을 설치하지 말해. 근데 만약에 이거 위반해서 설치하잖아? 설치하면 이 법에서는 뭐 하겠대? 법에서는 철거시키겠대? 아니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벌금 내래. 응? 여기서는 자, 벌금 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작인데 이 부작의무는 부작위 의무 자체지. 이 자체는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 이거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작위를 자기로 바꿔주는 거야. 자, 자기로 먼저 바꿔주는 거지. 바꿔준 다음에 하는 거지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작위에서 자기로 당연하게 바뀌지는 않지. 자, 당연하게 바뀝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자,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이제 여기서 자기 의무 바뀐 다음에 바꿔서 이제 그 다음 가서 행정 대집행 가겠죠. 갑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자, 유언 유치원 사건은 자, 원상 회복하라고 할까? 자, 이거 자기 의무지?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원상 회복하라고 이제 아까 놀이시설을 철거하라고 이제 철거 명령인데 이 철거 명령 내리는 법이 없어. 그쵸? 여기는 철거하래는 벌금 내래. 벌금 내라고 되어 있지. 철거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 그치? 법적 근거 없으니까 자, 자기 의무로 바뀔 수가 없으니까 대집행할 수가 없지. 그치? 자, 그 사건입니다. 그치? 그래서 거기 이제 12번 가시면 자, 보세요. 주택건설 촉진법상에서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잖아, 지금. 아, 그 누가? 유언 유치원이. 이것과 관련돼서 자, 주민들의 자,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를 둘러서 자, 주민 출입을 막았는데 원상 복구를 명하는 법적 근거 없잖아,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 부작위에서 자기로 바꿔주는 법적 근거 없잖아. 법적 근거 없으니까 이때는 얘가 행정 대집행이 안 되는 거죠. 자, 2번. 자, 문제 쉽진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표현이 아니잖아, 이게? 표현 자체가 우리가 아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례를 알고, 그 판례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렇잖아, 지금?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배우긴 배웠어, 그치? 다음 이제 2번 가시면, 판례 다 설명드렸잖아, 제가, 그치? 자, 다음 이제 2번 가시면, 행정청이 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자, 그 사업에 편입하는 토지, 건축물 등 지상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상물 철거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자, 이제 개고하고 영장 통지했다는 거야, 지금. 근데 별도 법적 근거 없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일단 요 이번은요, 그 문장 자체가 뭐 복원인지 복원이 안 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거야. 그냥 이걸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컨대 강제력, 자, 국가 측에서 이제 강제력을 발동하는데, 여기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하고, 국가 측에서 강제행위시키지, 여기? 이 강제행위하는 법이잖아, 이렇게. 이 법은 같아 들려. 예컨대, 자, 뭐 건축법에 근거해서 철거하래. 철거 명령 내렸지? 철거 명령 내렸는데, 철거 안 해. 철거 안 하면, 건축법에 근거해서 대집행합니까? 아니면, 자, 강제 이행하는 법은 법적 근거 틀려. 법적 근거 다르지, 그치? 이때는 건축법인 거야, 대집행법. 대집행법입니다, 그치? 어쨌든 여기서 의무를 부과하는 법하고 강제 이행하는 법은 별도의 법적 근거. 별도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법.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12번에서 별도의 법이 있어, 법이 없어, 지금. 별도의 법이 없으면 대집행이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는 거하고 강제행은 법적 근거 틀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 자, 3번. 자, 3번 많이 봤던 판이잖아. 3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정 대집행이지? 행정 대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법상 의무에서, 사법상 의무에서. 공법상 의무겠지, 그치? 공법상 의무에서 하기 때문에 사법상 의무는 안 돼, 그치? 근데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잖아요? 이 판례는 뭐냐면, 이런 사건이잖아. 이 판례 사건은, 여기 이제 이 땅이 있어. 이렇게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A가 이제 소유권자야. 그치? 근데 사업 시행자가 이 땅이 필요해. 자, 땅이 필요하고 건물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자, 뭐 합니까? 이제, 자, 사업 시행자가 A한테 땅 팔려고 협의했어요, 협의. 협의하니까 이제 자, 여기서 협의가 된 거지? 자, 협의 취득이야, 협의 취득. 자, 협의했는데, 이 협의 취득은 성격이 공법상 계약관계, 사법상 계약관계. 사법상 계약관계잖아, 이게. 그치?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애가 그런 거야. 어? 자, 사업 시행자 너가 나한테 얼마 주면 내가 이제 이 건물 철거할게. 이 건물 자진 철거하고, 이 건물 자진 철거하고, 너한테 땅 소유권 넘겨줄게. 그런 거야, 지금. 그치? 자진 철거하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자, 협의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자진 철거한다고 협의해놓고 철거하지 않고 있는 거지. 철거 안 하고 있지. 이때면 자진 철거 안 하면 이 건물을 국가가 대집행할 거냐고,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진 철거한다고 협의한 것은 민사계약이야. 민사계약이지. 자, 대집행하라고 아니면 민사계약. 자, 민사소송 갖고 철거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뭔지 아시겠죠? 자, 행정 대집행 안 돼요. 응? 자, 그 얘기하는 거고. 자, 다음, 자, 4번에서 군청 내 일부 공무원들의 휴게실, 자, 휴게실 겸, 자, 회의실 등의 용도로서 함께 사용하던 중, 자, 위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자,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사무실로, 자, 임무 사용하자 수차에 걸쳐서 자진 폐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지, 지금. 이건 뭐합니까, 이제? 그 폐쇄를 대신할 수 있지, 지금? 자, 자진 폐쇄 안 하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 행정청이 대신 폐쇄할 수 있어, 대신. 자, 대신 폐쇄하니까 성격이 대체적 자기무지? 자, 대체적 자기무라서 이때는 이제 대신 폐쇄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 폐쇄하니까 어때요? 대체적 자기무지? 행정 대집행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치? 답은 4번이고, 자, 13번. 행정벌 중에서 옳은 건데, 자, 일단 1번에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자, 관련 행정법규인데, 우리가 봐봐. 원래 행정벌이잖아. 행정벌은 고의범이에요, 과실범이에요? 언제 고의범이야? 고의범. 과실범은 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사벌이죠, 형사벌. 자, 형사벌이 뭐예요, 형사벌? 형법. 형법상 과실범은 언제 벌해? 형법상 과실범은 언제 벌해? 법에 근거 있을 때만. 자, 행정법은? 법에 근거 있을 때 플러스 해석상. 그래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도 벌할 수 있지. 그래서 법에 근거 있을 때뿐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도 과실범 벌할 수 있다. 정확하잖아, 지금. 맞죠? 자, 2번. 양벌조항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자, 종업원 처벌 전제예요? 아니지. 종업원이 무죄일 수 있는 거야. 왜 무죄일 수 있어요? 나이가 어려서. 아니, 나이가 13세야. 나이가 13세 어떻게 걔는? 걔는 무죄잖아, 무죄. 형사 책임자 몇 살 이상 자예요? 14세.
자, 걔가 지금 법 위반 안 했어? 위반했어. 위반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래, 무죄야. 그렇지? 그러면 영업소도 무죄야? 영업소도 13세야? 그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영업소는 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처벌은 전제될 수 없어요. 종업원이 무죄일지라도 영업소는 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틀렸고. 자, 3번. 자, 과실에 따른 질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어? 과실을 부과할 수 있지. 고의나 과실 필요하잖아. 그렇지? 자, 4번. 과태료는 행정법 일종이기 때문에 과벌 절차는 형소법 적용된다. 틀려? 맞아, 틀려요? 그럼 뭐가 적용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과태료니까. 자, 근데 형벌일 때는 형사소송법이겠지. 자, 4번 틀렸고. 자, 14번. 자, 그 14번에서 일단 그 2번과 4번 때 낸 거야, 지금 저는. 제 의도는 지금 2번, 4번입니다. 2번, 4번. 그래서 이제 상호보증인데, 이게 상호보증과 관련되어갖고, 이게 이제 그 판례 나온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게 그동안 이제 관심 없다가 요즘 몇 번 나왔어요, 이게. 상호보증이. 자, 그 생각해봐. 국가배상법상에서 상호주의지. 자, 상호보증 뭐야? 상호보증. 너네 국가에서 배상해주면 우리도 해주겠다. 그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일본이지. 일본에서 뭐 했어? 일본에서 이제 일본인이 자, 대한민국한테 배상 청구한 거야. 그치? 그러면 자, 대한민국 배상해줘야 돼? 얘한테? 배상해줘야 되냐고. 그러면 일본하고 이 배상과 관련돼서 조약을 체결해야지. 조약을? 필요 없어. 그치? 필요 없어. 자, 또 일본서 배상해준 선례가 있어야 되지? 필요 없어. 그럼 뭐가 있으면 돼? 법이 같으면 돼, 법이. 근데 일본법도 뭐야? 일본법도 자, 상호보증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법이 달라, 같아. 법이 유사하지. 유사하니까 이제 상호보증과 관련돼서 그런 배상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자, 실제로 상호보증과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배상해준 선례라든지 조약 체결 필요 없어요. 그치? 자, 그래서 거기 2번 가봐. 자, 국배법 제7조가 정하는 자,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자 국가의 관계에서 조약이 체결될 필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자,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실제로 자,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맞아요? 필요 없다는 거지, 그죠? 자, 2번은 자, 틀렸지. 자, 1번. 자,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 청구권은 양도나 압류하지 못합니다. 근데 재산상 침해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자, 3번에서 행정입법에 관해서 공무원이 입법 당시 자, 상황에서 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자, 어느 하나의 자, 견해에 따라서 경과 조항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했을 때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 판단했잖아. 자,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다. 그치? 자, 4번도 처음 나온 거야, 지금. 자,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자, 권리 의무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치? 그러나, 자,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자, 보세요. 이러면 여기서 일단 자발적으로 이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포기했다는 거야. 포기했으면 변호인 접견을 강제할 수 있어? 강제할 수 없다는 거지. 그치?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요건을 갖춰지지 않았어.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가가 뭐 한 거야? 국가가 이제 접견을 거부한 거지. 이런 경우라면 적법 위법. 자, 그때는 이제 배상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제 14번은 2번이 자, 틀렸고요. 자, 15번. 행정상 손실 보상 중에서 옳은 것은 자,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자, 생활 대책을 실시하는 경우 자, 이는 자,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활 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에 대한 확인 결정할 수 있는 확인 결정해달라고 신청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활보상이지? 그 생활보상과 관련돼서 아파트 입주권 어느 생겨요? 통지했을 때 아니면 사업 시행자한테 신청해서 사업 시행자가 확인 결정했을 때. 자, 사업 시행자가 대상자로 확인 결정했을 때. 그때 권리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확인 결정은 단순한 사실행위야. 얘는 처분이야. 처분성이 있죠. 자, 2번. 하천법. 하천법에 근거한 보상 청구권은 민사소송 당사자. 당사자 소송. 자, 2번 틀렸지? 자, 3번. 헌법재판소는 자, 9. 도시계획법상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때문에 일부 자,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자, 가혹한 부담이 발생했지? 자, 이게 뭡니까, 이거? 3번 지문. 예를 들었을 때 나대지. 응? 나대지. 빈 집터를 지금 빈 집터인데 개발 제한 구역 정했잖아. 그럼 이것은 자, 이 사람이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고 종전 목적대로 땅을 쓸 수 없잖아. 재령 경우까지 이런 경우까지 보상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재령 경우까지 보상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자, 위헌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보상 기준을 누가 줘라. 보상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두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서 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자, 위헌 내립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정할 때까지는 현상대 유지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지. 헌법 불합치 결정.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자, 4번. 근데 이주대책 해줘야 돼? 자, 이주대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 배려야? 자, 헌법은 이제 정책 배려야. 근데, 자, 공개사업법은? 자, 공개사업법은 이주대책은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해갖고, 공개사업법은 의무지, 의무. 그치? 근데 공개사업법은, 자, 이주대책을 해주래. 그래서, 자, 집을 이제 주라고 돼 있어. 근데 상가를 져서 상가 분양권까지 주라고는 안 나와 있지. 그쵸? 자, 줘야 됩니까? 입법 정책 문제. 입법 정책 문제인 거지. 그래서 거기 이제 판례. 자, 4번 가봐.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라든지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자,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3항이 정하는 정당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 정당보상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지. 그렇죠? 자, 포함되면 해줘야 되잖아. 아, 포함되면 입법 정책 문제인 거야? 해줘야 되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는 해줘야 됩니까? 해줄 수 있는 거야?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자, 4번 틀렸죠. 자, 옳은 것은 어디겠습니까? 3번. 자, 16번. 다음 중에서 심판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지? 자,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재단과 자연인 법인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누구 이름 갖고 합니까? 심판 청구를. 대표자 관리 이름 갖고 아니면 재단 사단 그 자체 이름. 그 사단과 재단 이름 갖고 합니다. 근데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할 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선정 대표자지? 선정 대표자 몇 명이야? 3명. 자, 3명 이하에서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음에서 이제 자, 취소 심판인데 그 취소 심판과 관련돼서 행정청은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거지? 일단 취소 심판은 취소하는 거야? 변경까지 구할 수 있어? 변경까지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취소 심판을 청구했어. 청구하면 재결은? 인용재결은? 인용재결.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자, 뭐는 안 된다. 취소 명령 재결 안 되지. 그치? 다시 할까? 자,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 뭐 있다고?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 있는데 안 되는 거. 취소 명령 재결은 없다는 거지. 자, 다음. 자, 3번에서 자, 무효등 확인 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자, 효력과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 관련 심판을 말합니다. 맞지? 자, 3번. 부작위 자, 위법 확인 심판은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없잖아. 그렇지? 응? 이거 있어. 음행 심판이야. 음행 심판이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렇죠? 자, 4번 틀렸지? 자, 다음 17번.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이 처음 나왔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관할 파트에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 너무 어려워. 그렇지? 이것은 판사가 할 일이지. 그렇죠? 판사가 우리가 법원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이제 잘 안 나오는데 일단 변호사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 이게 나왔으니까 일단 자, 나온 지분은 또 베껴낼 수 있어요. 작년 문제에서도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엄청 많이 베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나온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근데 다 까먹어도 관계없는데,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일단 기억하고, 디귿은 아셔야 돼. 기억, 디귿. 자, 그 두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련 사건이죠, 관련 사건. 관련 사건이 될 수 없는 게 있어. 뭐 있어요? 자, 관련 사건이 될 수 없는 거. 그거 보시면, 취소 소송하고 손해배상. 자, 취소 소송하고 부당이득. 취소 소송하고 원상회복이지? 이 원상회복이 뭐야? 원상회복이. 결과제거 청구권이지? 자, 결과제거 청구권. 자, 이것은 관련 사건인데, 관련 사건이 될 수 없는 거 있어. 뭐 있어요? 응? 손해배상, 부당이득, 결과제거는 관련 사건 될 수 있어. 손실보상이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취소 소송은 위법인데, 손실보상 적법이잖아, 이게. 관련돼서 없잖아,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하고 취소소송은 관련 사건이 될 수 없어, 얘는. 그거 아시면 되고. 이해했어요? 취소소송하고 손실보상은 관련 청구라서 병합할 수 없다고. 어? 지금 관련 사건 왜 공부하는 거야, 지금? 관련 사건이니까 모아서 같이 하겠지, 이렇게 병합해서. 관계 없으면 모아주기 위해서 따로 하겠어. 따로 하겠지. 근데 관련성이 있으니까 모아주는 거야, 지금. 그치? 안 그래? 그래서 관련 사건은 이제 병합해서 모을 수 있어. 모아서 병합 심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손실보상은 관련 사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병합 심리가 안 되는 거지, 걔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기억가봐. 자, 기억에서. 자, 취소 소송과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재련 소송인데, 이 소송은, 그렇죠?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제 병합해서 상당하다고 이제 인정되면 이송해서 사건을 모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모아줘? 중요한 거.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을 모아주는 거지. 민사법은 모아주면 안 돼, 그렇지? 이해하셨죠? 자, 지금 뭐가 키워드야? 취소 소송이 계속된. 자, 취소 소송 진행 중인 법원이지? 그 법원을 모아주는 거다, 그렇지? 이 지문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민사법을 모은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야, 그렇지? 뭔지 아시겠지? 자, 다음. 자, 니은에서 관련 청구 소송이 취소 소송과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아까 이제 관련 사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공통될 거 아니야, 공통될 거, 그렇죠? 만약에 공통되지 않으면 공통되지 않으면 관련 사건인 거야, 별개 사건인 거야? 별개 사건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통되거나 그 처분 효력과 존부를 선결 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선결 문제가 뭐야?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병합심리 한 거 봤었는데 우리가 그 공정력에서 부당이득이지, 부당이득. 그 부당이득은요, 원래 취소 소송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치? 부당이득은 다시 말하면 국가배상이야. 자, 생각해봐, 국가배상이잖아. 국가배상은 뭘 심사하는 거야? 국가배상은 유효무효 적법위법. 자, 걔는 그러면 취소 판결 받아와야 돼? 바로 가도 돼? 바로 가도 되잖아. 그래서 바로 가면 되는데 뭘 병합해? 바로 가면 되지, 민사로. 아니, 행정법 갔다 와야 돼? 바로 가면 돼. 바로 가면 되잖아? 근데 부당이득 뭘 심사하는 거야? 부당이득은 유효무효. 근데 공정력 때문에 유효하다고 통용되니까 걔가 무효야, 걔 유효잖아. 유효니까 민사법은 심사할 수 없잖아. 민사가 심사할 수 없으니까 뭘 해줘야 돼? 공정력 깨기 위해서 취소 판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 제기하는 거지? 제기하고 그다음 가서 이제 이기면 이제 승소하면 그다음 가서 뭐 합니까? 민사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합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민사 갔다가 행정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병합해서 모아주지, 이렇게. 모아주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병합해서 모아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하려면 바로 할 수 있어? 아니면 취소 판결 먼저 받아와야 돼? 먼저 받아와야 되지, 먼저 받는 거. 상경 문제, 아까. 상경 문제, 그쵸?
선거심사 가능하잖아. 선거심사가. 그렇죠? 공통되거나 선거심사. 그렇지? 거기서 선거 문제 등이 되는 대로 관계 있어야 되잖아. 관계가 있어야지 병합하지. 뭔지 아시겠죠? 자, 그 얘기하는 거고. 자, 뭐 딕에서 어떻게 했던 건데, 그지? 자, 그래서 뭐 아까 보시면 그래서 아까 자, 다시 병합했어. 이렇게 병합했지? 자, 병합했어. 이렇게 병합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자, 취소 소송하고 부당이득 병합했어. 자, 병합했는데 자, 근데 자, 이 취소 소송에서 이제 취소한다는 판결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판결 받아와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서 받아와야 되는데 근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어. 뭐가 생겼어? 불가증력이 생겼지. 불가증력이 생겼으면 자, 이 소송은 각하당하지. 각하당하면 얘도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없잖아. 얘도 각하시키겠지.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딕은. 자, 보세요. 관련 청구 소송 병합은, 자, 이 본래 소송. 자, 이 본래 소송이지? 자, 이 본래 소송이 적법할 것이 요건이라고, 지금. 응? 적법할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래 취소 소송이, 자, 부적법 각하되면, 자, 병합된 관련 소송도 걔도 각하된다. 맞죠? 맞는 질문. 자, 다음. 자, 릴에서 자, 그 관련 소송인데, 이거 관련 청구 병합은요, 항고 소송만 병합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항고 소송만 병합하는 것, 이송 병합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도 이 관련 청구 소송 이송 병합을 준용합니다. 준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은 준용 안 돼? 준용돼. 당사자 소송도 이제 이송과 병합이 준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리을 틀렸지. 자, 리을은 그냥 조문이야, 조문. 자, 조문이라서, 자, 당사자 소송도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은 자, 준용합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18번. 자, 18번 왜 냈냐면, 18번 낸 이유는 몇 번 때문에? 3번 때문에. 3번 때문에. 자, 3번 때문에 낸 건데, 이 3번 판례 나올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 되게 중요한 판례, 3번 판례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경우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입법권자지? 자, 입법권자 예상한 거야. 우리가 행정소송이 뭐 있어요? 행정소송 종류. 항고, 자, 당사자, 민중, 자, 민중소송, 그 다음에 기관소송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이거 있지? 자, 이 기관소송 뭐야? 자, 기관소송은, 자, 이제 국가기관과, 자, 공공단체지, 이렇게. 자, 국가기관 상호간, 공공단체 상호간의 권한다툼이지. 권한다툼. 자, 다시 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 권한이 누구 건지, 권한의 전부, 권한의 전부라든지, 아니면 행사 범위, 이 권한이 얘건 다투는 거야, 지금. 그치? 이것이 기관소송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항고는 뭐야? 항고 소송은 국가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국민을 침해한 거지. 자, 침해한 거지? 뭐야?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 자, 처분이지. 그래서 국가가 국민 침해한 거야. 그치? 이해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입법권자 생각하기를, 자, 국가는 국민 권리 침해하지? 국가가 국민 권리 침해했을 때 항고를 가라는 거야. 근데, 자, 이제 이번에는 국민 침해한 거야. 그냥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공공단체 상호간이지. 여기는 상호간에 침해하는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야. 입법권자 생각한 것은 상호간에 침해하는 문제야. 이 권한이 누구 건지 다투는 거야. 이 권한이 누구 건지 다투는 거지? 이거 생각했어. 이거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국가기관이 침해하고 있어, 이렇게. 응? 국가기관이 침해하고 있어, 이렇게.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 침해하지.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거는. 그렇잖아, 그렇죠? 뭔지 아시겠지? 아, 그러면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침해했으니까 얘는 권한다툼인 거야? 침해당한 거야? 침해당했잖아. 그러니까 일 못 가잖아, 일 못 가지. 그렇지? 일 못 가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원고로 해서 항고를 받아주겠다는 거지, 앞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만 원고될 수 있어. 국가기관도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되겠다는 거야,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판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이 판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3번이지, 3번. 그 3번 누가 침해한 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누굴 침해했어? 소방청장 침해했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소방청장하고 권한 다툼이야. 좀 침해당했다고. 침해당했잖아. 그럼 뭐 하겠어? 항고로 하지, 항고로. 그렇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18번인데, 그 18번과 관련되었고, 보세요, 이제 여기. 자, 18번 3번 가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했을 때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 요구를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과 원고 조건이 없다? 있다, 그치? 있다. 마찬가지야. 그 판례 4번이지? 판례 4번도 A급 판례지? 이 판례 4번 뭐예요? 어떤 사건? 서울시 연수원. 자, 서울시가 양양 가서 이제 양양군수지? 자, 서울시가 이제 양양군수한테 가서 이제 거기다가 그 연수원을 짓겠다 한 거야, 지금. 근데 국민이 저 건축할 때는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질 때는 허가 받습니까? 협의하는 거야. 협의하는데 뭐 한 거야? 양양군수가 건축 협의를 취소해버린 거야. 서울시가 양양군에 가서 지금 건물 질 거야, 지금. 근데 양양군수가 건축 협의 취소했어. 취소하면 이제 건물을 질 수 없잖아. 그치? 여기 권한다툼입니까? 권한다툼이야. 양양 땅이니까 양양군수가 권한자야. 권한자이 분명하잖아, 지금. 권한다툼이 아니잖아, 지금. 자, 그럼 뭐 하라고? 서울시가 양양군수를 상대로 해서 항고소송하라고, 항고소송. 여기서는 두 가지 하시면 돼. 두 가지. 서울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조건이 있다. 그거 하고 또 한 가지 건축협의 취소한 것은 처분이다. 처분성이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두 가지 중요합니다. 자, 다음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판례 1번인데 뭐 충북대학 총장이지? 이 판례에서는 그랬었어요. 이 판례에서는 충북대학교 총장은 원고야, 피고야? 원칙은 행정청은 피고. 자, 피고라서 이제 이 판례에서는 이 판례야, 이 판례. 이 판례에서는 이제 충북대학교 총장은 피고야, 피고. 원고될 수 없어. 그 다음에 2번에서 도교육감이 도를 대표해서 도지사를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은 위법이다. 맞죠? 도교육감이 그럼 도가 두 가지가 있겠어요? 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는 자기 상대로 해서 자기가 자기 상대로 한 소송이라서 안 됩니다. 얘는. 제가 3번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세요. 자, 나올 만 하고. 자, 다음에서 이제 19번. 항고소송 대상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건데, 소관청이 토지 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 이거? 공정 파트. 공정 파트에서 처분이 아닌 거, 뭐 있었어? 무허가 건물 대장 삭제한 거, 또 토지 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거부한 거, 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재한 거, 인감 대장 등재한 거, 그렇지? 다 이제 처분 아닙니다. 공정 파트에서 처분인 거, 제일 중요한 판례. 지목 변경 신청 거부, 그렇지? 건축물 작성 신청 거부,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창고에서 위험물 저장 시설, 용도 변경 거부당했어. 그치? 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말소. 직권 말소한 거. 그치? 다 처분성 있었죠? 또는 토지 분할 거부. 다 처분성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파트에서 처분인 거 아닌 거 딱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 암기하시고. 근데, 토지 대장상에서 소유자 명의인데 이건 처분이 아니야. 왜 처분이 아니야? 소유권은 대장상 등재합니까? 등기부에다가. 등기부. 대장상 등재했다가 소유권 안 돼. 그치? 그것은 소유권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 침해하는 거야. 그냥 사실문제야. 사실관계야. 사실관계이라서 처분 아닙니다. 2번에서, 승진 임용 인사 발령서 제도 있지? 응? 얘는 처분이 아니야? 나눠야지. 승진 인사 나눠야지. 시험 방식과 승진 심사 방식. 시험 방식 어떤 판례예요?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시험 방식이지? 경찰 공무원 시험 방식 승진 심사. 그 시험 방식인데, 승진 후보자 명부서 삭제한 것은 처분이 될 수 없다. 근데, 요 19번에 2번은, 교육 공무원이잖아. 이 교육 공무원은, 얘가 시험 방식이야, 심사 방식이야? 심사 방식이지.
심사 방식에서 제외한 것은 자, 권리침해다. 권리침해라서 소송할 수 있지. 다음, 무허가 건물 삭제한 것은 자, 처분이 아닙니다. 자, 다음 가시면 자, 4번에서 자, 각군 참모총장인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수당 지급 대상자를 뭐 한 거예요? 추천. 뭐 추천 자체가 뭐 권리침해가 있어 이게? 자, 추천은 이제 권리관계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잖아. 봤는데 추천한 거지. 여기 결정권자야. 그 추천한 거야, 그냥. 추천한 거고, 결정권자 아니기 때문에 추천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죠. 어? 아, 추천했다고 해서 대상자 될 수 없잖아, 지금. 자, 처분인 것은 2번입니다. 20번. 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국방부 장관이 지급해오던 자,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 개정으로 자, 퇴직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 감액되지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거부처분 아니야 이거? 거부당했는데? 거부당했는데 우리 거부처분이야. 얘는 감액된 만큼 돈 달라고. 감액된 만큼 돈 달라고 당사자 소송하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일단에서 맞지 1번은? 2번 망인, 자 죽은 자, 망인은 죽은 자인데 죽은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서운 취소했잖아. 자, 그 서운 취소 결정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한테 서운 취소 통보했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유족은 자, 서운 취소의 대상자가 될 수 없어. 없어서 유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그렇지? 자, 근데 이때 이 서운 취소 통보에 대해서 유족은 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맞죠? 자, 이 판례도 처음 나왔어. 기억하시고. 자, 다음 3번. 자, 이 3번은 작년에 이제, 3번은 이제 좀 뜸해졌어, 이제. 이게 작년에 1순위였어요. 이 문제가 1순위 나왔잖아, 작년에. 그래서, 자, 뭐냐면, 피해자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뭐 한 겁니까? 무관하게 이제, 자기 이제 주민번호 유출한 거야, 지금? 유출했을 때, 그러면, 자, 주민번호 유출당한 사람은 내 번호 바꿔달라고, 내 번호를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권리가 어디서 나왔어? 조례 근거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조례 근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거부한 거죠,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 대상 돼야 안 돼요.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자,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니까 처분이야, 처분 아니야? 처분이야, 처분. 자, 3번 틀렸지? 자, 4번. 자, 근데 이 판례에서 이제 하나 더 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또 하나 있잖아요? 정보공개법. 자, 정보 공개하시면, 자, 그 정보공개 청구인이지. 청구인은 공개 방법을 선택해서, 자, 내 정보를, 자, 복사해달라. 내 정보를, 자, 팔려달라. 이렇게. 자, 정보 공개 방법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자, 이때 공개 청구한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공개한 거야, 그냥 거부한 거야. 자, 관련 판례. 남양주시에서. 판례 달라고 했는데, 자, 판례 달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판례 줬어. 와서 가져가래. 자, 그것은 준 거야, 거부한 거야. 거부한 거다. 그렇지? 그런 판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제소기간. 자,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잖아. 자,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해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자, 규정하고 있거나 뭐냐면 이거야. 자, 생각해봐. 원래 이제 행정 처분하잖아요? 원래 처분하면, 자, 당연히 이제 행정소송에서, 자, 누가 지금, 자, 처분하면, 자, 불법 방법은 행정청한테 가고 그 처분을 바꿔달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 행심위하고 법원한테 소송하면 돼. 소송하면 되잖아, 소송. 근데 여기는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잖아. 기간이 지났지. 그럼 이제 원고 측에서 행정청한테 가서 행정처분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런 권리가 있냐는 거야, 지금. 그런 권리가 있겠어요? 그런 권리 인정하면 행정처 미쳐버리지. 거기 맨날 찾을 거 아니야, 사람들, 그치? 안 그래? 그런 권리가 원칙은 없다. 다만 항상 없어. 2가지 있어. 2가지. 언제? 법에 근거 있을 때고 또 한 가지 해석상. 자, 법에 근거 있을 때하고 또 한 가지 해석상. 그 2가지는 이제 그 2가지는 법에 근거 있다는 거지. 그 2가지 다시 할게. 법에 근거 있을 때하고 해석상 그 2가지는
자, 일단 변경 신청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원칙은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거죠. 맞죠, 이것은? 자, 4번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어디겠어요? 3번. 그치? 제가 보셨고. 자, 그럼 교재가셔갖고 몇 개만 풀고 주실게요. 자, 1회 문제에서 자, 1회 문제 가시면 자, 행정법상에서의 1번 원칙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세법상 가산세 자,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고의나 과실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자, 고의나 과실 고려하지 않는 게 있어. 자, 고의나 과실 고려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가산세, 과징금. 자, 과징금 잘 나오는 거 같이 하시고. 근데 고의나 과실 필요한 거. 과태료, 또 행정형벌. 행정벌 다 필요하지, 행정벌은. 근데 일단 가산세지, 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아, 그치? 근데, 자, 고려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과실이 없어도 그냥 부과하는 거야. 다만, 부과하지 않는 게 있지. 언제? 정당하게 했을 때. 정당하게 했을 때. 근데, 법령 부지지. 내가 법 몰랐다. 이 법령 부지는 정당하게 될 수 있어? 응? 정당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법령 부지, 착오 등은, 자, 이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 자, 1번 맞죠, 지금? 자, 2번. 원고가, 자, 인터넷, 자,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을 따라서, 자, 세액을, 자, 과도신고 납부하게 되었다면, 자, 그 답변은, 자,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는, 자, 신고 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오는데,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이 판례에서는요, 이게, 자, 판례에서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그냥 상담에서 안 낸 것 뿐이야, 그냥. 상담에 응해서 안 낸 것 뿐이기 때문에, 얘는 공적인 견해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질의지? 자, 어떤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이지. 그래서 상담에 응해서 안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를 볼 수 없다. 답은 2번 틀렸죠.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 세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의 세대 등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하겠대. 조례안이지. 이게 지금 침해조례야, 수익조례야? 수익조례지. 그럼 법률 위문. 필요 없지. 법령 범위 안에서. 법령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 사회적 심각성을 10분 감안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을 적극 장려케 하고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에서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고 그 재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 개별주의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치? 왜 침해주의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위임 언제 필요합니까? 위임은. 위임 필요한 것은 언제? 응? 법의 근거 있는 경우 언제? 위임 필요한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 의무 부과잖아. 침해주의일 때. 자, 근데 여기 침해주의 아니잖아, 지금. 자, 4번. 자,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에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 일수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을지라도 무효다, 무효. 자, 무효고 우리가 어때요, 지금? 위법에서도 신뢰는 보호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효는 보호될 만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지. 맞지? 자, 2번 틀렸고. 자, 2번. 자, 신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에서 착공신고지? 착공신고하고 건축신고 있었어. 자, 착공신고하고 건축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때는 이제, 장래에, 법적 불이익이 예견되지 않아서 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자, 나오는데, 이게 건축신고하고 착공신고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 그쵸? 자, 수리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일지라도.
될 수 있고, 자, 2번 건축법에 따른, 자,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장차 있을지 모르는, 자, 위험에서, 자, 미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위법인, 자, 건축물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맞죠? 자,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건축신고는 제가 수리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는 신고. 자, 요하는 신고. 단지 여기는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되죠? 어디까지 심사한다? 실질권, 자, 실질권까지 심사한다. 자, 4번에서 어업신고는? 수리요한 신고지? 자, 그럼 수리요하지 않는 신고 뭐 있었어요? 수산 재료 신고지. 그치? 자, 다음. 자, 3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 문제는요, 뭐 그렇게 좀 문제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좋지는 않은데 이게 여기서 그 1번인데 자,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행정 입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 성격 때문에 항고 소송 대상 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나오는데 될 수 있는 경우 없어? 언제? 처분법규. 자, 처분법규 뭐 있었어요? 조bil봉교 폐교조례. 또 딱 또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게 나와서 속을 하겠죠, 여러분이. 그지? 안 그래요? 자, 조bil봉교 폐교조례 또. 향정신성. 자, 향정신성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구시. 자, 또. 비급여 목록. 자,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액을 정한 보건복지구시. 처분법규 아닌 거. 자, 처분법규 아닌 거. 응? 아, 글자 크기. 저 병원 간판. 그 병원 간판 글자 크기 전했잖아. 그 병원 간판의 글자 크기를 2분의 1 제한시킨 의료법 시행규칙. 자, 그 의료법 시행규칙은 처분법규 아닙니다. 응? 자, 글자, 다시 할게. 그 병원 간판에서 이제 우리가 진료 과목이 이제 그 진료 과목이 있지? 그 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를 병원 명칭보다 이제 2분의 작게 한 거야. 2분의 1 글자 크기 제한했지? 그 글자 크기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이게 저 병원이라든지 저 병원과 의사의 권리를 바로 침해한 게 아니야. 침해한 겁니까? 아니면 위반해야 될 때. 위반하면 그다음 가서 국가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의료법 시행규칙은 처분법규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문제가 나와.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글자 크기를 제한시킨 의료법 시행규칙은 처분법규다. 처분법규 아니라고. 그렇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처분법규인 거 아닌 거 딱딱 분리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가시면 자, 다시 자, 그 3번, 2번 가봐. 형사처벌에 관한 자, 입법 경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형사처벌도 명령 정할 수 있어요? 명령이? 원칙은 안 되지만 뭐 하면? 위임해주면. 자, 위임해주는데 다만 중요한 사항은 누가 정해줘야 돼? 법률 정하겠지? 그러면 중요한 사항 뭐 있었어? 중요한 사항이. 어떻게 범죄인지 구성 요건. 그치? 자, 두 번째는 형벌 종류. 자, 세 번째는 형벌 상한과 폭. 지금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을 법률 정했던 전제해서 위임해 주는 거죠. 자, 일단 2번 가보세요.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의 경우, 자, 수권 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 종류, 자, 상한과 폭을 자,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전제다. 그치? 2번, 조례에 의한 자, 법률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합니까? 포괄도 가능해. 포괄도 가능하지. 자, 4번, 중선의 규칙은 법규 명령이다. 맞아요? 규칙인데? 맞아? 어디 근거했어? 헌법에 근거였지? 헌법의 근거는 자, 근거는 뭐 있었어? 헌법에 근거 있는 거. 응? 아니, 헌법에 근거 있는 거. 뭐 있었어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선의 규칙. 근거 없는 거. 감사원 규칙이지?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다 법규명령. 왜 법규명령이에요? 감사원 규칙인데 아까 헌법 규정은 열거 규정 예시 규정. 예시라서. 그렇지? 같이 하시면 되고.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자, 4번에서 이제 다음 중에서 자, 재량권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할 때 그 기준은 구체성은 처분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당사자 등한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맞죠? 2번 제재 처분 등에 대해서 의무적 감경 규정이 있을 때 감경 여부는 재량이야. 그러니까 감경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자, 감경 여부는 재량이지만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시킨 것은 위법이 아니다? 아니지, 그렇죠? 자, 이때 감경 규정이 있을 때, 자, 감경할 수 있대, 그렇죠? 그러면 감경할지 말지는 한번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감경 안 해도 돼, 그렇죠? 의무적이니까 안 해줘도 되는데 감경할지 말지 한 번쯤은 고려를 해줘야지. 근데 고려 안 한 것은 위법. 자, 3번 개인 택시 운송사 면허는 자, 성격이 어디에 해당해요? 특허니까 재량이다. 자, 4번에서 음주 측정 거부 이유로 자, 면허 취소할 때 일단 음주 측정 거부는 내가 기소기의 재량이에요? 왜 기소기야? 법에서 하라 돼 있어. 자, 면허 취소할 수 있다. 하여한다. 자, 기소기라서 이때 이제 재량 탈탈 남용의 문제 생길 여지가 없어. 그렇지? 기소기니까. 맞죠? 자, 2번 틀렸고 5번 다음 중에서 자, 행정행위 중에서 옳게 연결된 건데 이런 것을 왜 내냐면요. 그냥 맞추시라고 그냥. 그치? 그냥 다 틀리면 짜증나잖아. 그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 낼 때도 이제 한 70 정도 나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보면요. 제가 내잖아 문제 내면 거기 보면 평균 점수가 이제 우리는 안 나오는데 따라하면 이렇게 시험 보면은 항상 거기서 이제 채점에서 이제 나와요. 점수가 나오는데 근데 항상 보면 이제 제가 내 문제는요. 60 한 5에서 한 75 정도 항상 평균 점수가. 그 정도는 돼요. 그 정도는. 그치?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평균 점수가 40이잖아. 아, 평균 점수 40이면요. 어때요? 응? 다 이제 점수 안 나온 거잖아. 그쵸? 응? 아, 시험 다가오는데 점수 좀 나와야지 시험 볼 맛이 나잖아. 아, 너무 안 나오면 짜증나지. 그치? 아, 그래서 이제 가끔 쉬운 것도 하면서 내줘요. 가끔 쉬운 것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 5번 가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아까 보시면 사립학교에서, 저 학교에서 감독적 취임생이 뭐야? 인가. 그치? 인가. 자, 공무원 임명행위는 특허. 그쵸? 소득금액 결정. 확인. 그쵸? 왜냐면 소득금액 얼마인지 판단해준 거지, 판단? 확인. 그치? 선거인 명부 등록, 등재, 기재, 발급, 교부. 공증. 그치? 자, 1번 틀렸지? 1번 맞지? 다음 가시면. 자, 부관 중에서,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 옳은 건데, 재량행위나 기속행위의 부관을 부신다면 무효다. 그치? 자, 재량인데, 재량행위나 기속재량이지? 그 기속적 재량은 뭐예요? 기속행위지. 응? 기속적 재량은 기속이야, 기속. 같은 말 기속입니다. 응? 아, 쓸 때 보시면 여기서, 응? 기속행위, 그쵸? 기속행위. 기속적 재량행위, 자유재량행위 이런 말 쓰는데 여기서 이제 기속행위하고 기속적 재량이잖아. 이거 기속이에요. 얘가 기속. 자, 그러면 자, 재량은 재량이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기속재량은 기속행위. 자, 이때는 재량과 기속행위의 부가은 지금 무효야? 무효인 거야? 기속이 무효야? 기속이 무효지. 재량은 무효 아닙니다. 그렇지? 틀렸고. 조건부 행정행위력은 자, 발생 소멸을 장래 발생이 조건은 확실히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지. 자, 확실한 건 뭐예요? 확실한 것은 조건이야, 기한이야? 기한이지, 그렇지? 자, 2번 틀렸고. 자, 3번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서 자, 사용수익 허가 기간. 자, 기간은 기한이라서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 부담이 아니잖아, 지금. 자, 4번. 공유, 수면, 매립, 중공인가, 매립지 일부대 국가개속이지? 이 국가개속은 얘가 성격이 부담이지? 부담이 아니라고, 이거. 자, 부담이 아니고 법률효과 일부 배제야.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서 독립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치? 자, 다음 7번에서 행정행위 효력과 관련돼서 이제 옳지 않은 건데 1번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하고는 권한자에 의해서 자,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서 통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맞죠? 자, 공정력은 유효하다고 통용되는 힘이잖아. 자, 2번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개고 처분이 자,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아까 이제 보세요. 여기는 지금 국가 배상은 선결 문제가 뭐예요? 선결 문제가. 응? 적법 위법이지? 적법 위법. 근데 적법 위법은 민사도 심사할 수 있다. 그치? 무슨 얘기냐면, 공정력은요, 간단한데, 요 그림 아시면 되겠지? 공정력은, 자, 만약 뭐냐면, 여기서, 자, 행정처분이 있어, 이렇게. 행정처분과 관련돼서 행정처분예가, 자, 적법이야. 행정처분 위법이지? 자, 위법입니다. 그치?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보니까 얘가 무효야. 무효. 자, 근데, 자, 취소인공도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공정력은 유효하다고 통용되는 거잖아? 자, 유효하다고 통용되니까, 유효인지, 무효인지 심사하는 게 있어, 이렇게. 자, 심사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공정력은, 자, 위법이야. 자, 위법인데, 단지 유효하다고 통용될 뿐이지, 적법은 아니잖아? 그치? 적법하다고까지는 통용 안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자, 두 번째인데, 적법인지, 여기서 유효인지 무효인지, 자, 심사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적법인지 위법을 심사하는 게 있지, 이렇게. 이게 있잖아, 지금? 근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누가 심사하겠습니까? 이거 심사를 이제 누가 심사하냐면, 우선 사건에서는 일단 민사법원하고 형사법원이 심사하겠지,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민사법원이야. 민사법원인데, 이 민사법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자, 판례상 사건이 뭐 있어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지. 즉, 국가 배상하고, 또 한 가지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있지, 이렇게. 이게 있지?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국가 배상은 뭐 심사하는 거야? 자, 요건이 뭐야? 요건은 공무원이 했을 거, 직무집행 중에 유효, 무효? 아니면 직무가 위법일 거. 그치? 그러면 국가 배상 뭐 심사하는 거야? 적법 위법. 이거 제거 심사하는 거지? 그치? 근데 공정력은 유효하다고 통용될 뿐이지 적법하다고까지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 위법은 민사도 곧바로 심사할 수 있다. 그치? 곧바로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정력이 안 미쳐. 공정력이 안 미치는 것은 민사가 곧바로 심사할 수 있지. 그치? 자, 무효야. 만약에 행정처 무효면 이때도 민사가 곧바로 심사할 수 있다. 바로 심사할 수 있지, 이렇게? 안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럼 국가배상은 민사법원이 곧바로 심사하니까 자, 취소한다는 판결 받을 필요가 없다. 그치?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불가증력이 생겨도 민사는 배상을 해줄 수 있다. 그치? 그치? 그렇잖아. 근데 부당이득은 뭘 심사하는 거야? 부당이득 언제 부당이득이야? 무효일 때는 자, 그러면은 위법인지 적법만 심사하는 거야? 유효무효까지? 유효인지 무효인지까지 심사하지?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과세처분 무효면 민사가 무효는 공전이 없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민사가 바로 심사하면 되지. 곧바로 심사할 수 있지. 그렇지? 자, 취소면 자, 아까 유효하다고 통용되니까 민사는 심사할 수 없잖아. 심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민사가 심사하고 싶으면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와라. 그렇지? 고난자한테 갔다 와라. 그렇지? 자, 오늘 취소한다는 판결 받아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받아와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자,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자, 취소 소송하고 부당이득을 병합심리했어. 자, 병합심리하면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필요가 없다. 그렇지? 또 한 가지. 만약에 기간 지났으면 자, 기간 지나면 더 이상은 배상해 줄 수, 더 이상은 부당이득 반환해 줄 수 없다. 그렇지? 자, 거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끝이죠?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이 부당이득하고 자, 민사법원이 바로 심사할 수 있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디만 안 되겠어, 어디만. 공정력 있는 여기서만. 여기서만 바로 심사할 수 없지. 나머지는 다 심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다. 그죠? 바로 심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번에 형사사건이야. 형사사건 어때? 형사사건 뭐야? 사건에서는 여기. 마찬가지야. 형사사건에서도 유효인지 무효인지 심사하는 사건이 있어. 그렇지? 적법인지 위법 심사하는 사건이 있어. 이거 뭐 있었어? 유효, 무효. 운전면허. 자, 그거하고 또 뭐 있었어?
무면허 수입제. 수입면허가죠. 수입면허가 자, 취소면 일단 유효하다고 통용되니까 자, 무면허 수입제 될 수가 없다. 그런 판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있었고. 자, 적법인지 위법 심사하는 사건은 적법인지 위법인지 심사하는 사건은요. 모든 사건이 뭐야? 모든 사건이 상대방 불이행이야. 그치? 상대방이 행정처분에서 이제 원상 회복 명령 내리잖아? 이 원상 회복 명령을 국민 측에서 안 따랐지. 상대방이 안 따랐지, 여기? 안 따랐잖아, 지금? 안 따랐는데, 여기서 이제 원상 복구 명령이라든지, 뭐 동래구에서 온천수 이용 개발과 관련해서 명령이라든지, 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이 명령 안 따라, 그쵸? 명령 안 따랐는데, 만약에 명령이 적법이면, 안 따른 것은 위법, 형사법원서 유죄, 무죄, 유죄. 그치? 만약에 명령 위법이면, 상대방이 안 따른 것은 정당방위, 정당행위니까, 위법성이, 조각대. 자, 위법성 조각되니까 유죄, 무죄, 무죄. 그치? 그렇잖아, 그쵸? 이밖에 없잖아, 지금 다, 그치?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이제. 자, 그 7번, 2번이잖아, 지금. 7번, 2번인데, 여기서 국가배상소송이잖아, 이게. 자, 국가배상소송은 아까 개고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을 민사가, 수소법원이 민사가 법원이 심사할 수 있지? 여기서 또 이상한 나왔어. 자, 수소법원이라고 했어, 지금. 수소법원이 뭐라고? 소를 받은 법원이야. 그 소가 살인죄, 절도죄, 자, 그 소가 검사 공소적이면. 형사법원, 그치? 그 소가 만약에 처분이면. 행정법원. 그 소가 만약에 국가배상이면. 민사법원. 그 소가 만약에 부당이득이면. 민사법원, 그치? 아, 그잖아, 그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소에 따라서 이제 그 수소법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7번, 2번 뭐야, 지금? 국가배상소송이잖아. 그럼 수소법원은 민사법원이겠지, 뭐. 이 민사법원은 개고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을 심사할 수 없다, 심사할 수 있다? 심사할 수 있다, 그치? 다음, 자, 3번에서 불가변력, 자, 불가변력 인정되는 행정행위 등에 대해서, 자, 불가변력이니까 뭐야? 당선인이 결정해서 만약에 당선인이 결정했는데 당선인 결정이 잘못됐어. 그럼 뭐 합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후보자들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어? 불가변력하고 불가쟁력은 관계없지. 자, 관계없어서 이제 행정쟁송 절차에 다 따를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있다, 그치? 다음 4번에서 자, 무효행정행위는 자, 쟁송기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가쟁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맞죠? 자,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